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입니다. 오늘 수능일이었죠. 2023년 수능을 이제 올해 쳤습니다. 지금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이제 공시생 분들도 그죠. 참 까마득합니다, 그죠. 서로 지금 이제 수능 친다 그러면 그 시절이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까마득합니다, 그죠. 6, 7년 되신 분들도 있고 뭐 짧게는 또 뭐 몇 년 안 되신 분도 계신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아웅다웅 그쵸? 대학 가려고 큰 난리를 치고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면 물론 뭐 사람들의 욕심이었습니다만 음, 어쨌든 추억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시험을 치신 분들 중에 뭐 지인이라든지 그죠? 형제간 분이라 계시면 뭐 안부도 좀 전하시고 내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의 안 맞습니다. 그는 시험 치고 며칠 좀 지나면 그 스트레스가 조금 풀렸을 때 그래서 안부 전화 좀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두시고 아무튼 뭐 오늘 수능일이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또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제가 건승을 기원 드리고 있고요.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지금 순서대로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공무원 한국사 기본 강의 세 번째 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학습법 제가 지금 아직 한 달은 안 됐고요. 그래서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벌써 한 20개 이상의 강의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 강의가 뭐 제 개인의 어떤 홍보라든지 학원의 어떤 제가 물론 몸담고 있습니다만 이게 짧게 잠깐 보여주고 뭐 생색내고 넘어가는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공시생들이 제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교과서라든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제 조금 부족합니다만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어서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무원 한국사 기본 강의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선시대 흐름이라고 했는데, 뭐 강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들 이제 다릅니다. 조선을 나누는 부분들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이제 다르게 이제 표시를 하고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나름 저만의 이제 그 학습법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선을 구별해 드리는데, 이거 역시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꽤나 이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어릴 때부터 외우셨잖아요, 그죠?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점점점 갑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왕의 업적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의 업적과 왕들과 함께 뭐가 중요하냐면 그 시대에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가가 꽤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 소위 말하는 혁명파가 되겠죠. 그죠? 이 양반들은 어떤 곧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마인드, 즉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느냐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그게 비중이 큽니다. 물론 왕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왕의 스타일이라든지 특징에 따라서 뭐 사회가 좀 다르게 바뀌기도 하는데 저는 여튼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주도 세력 또 그 시대의 이슈, 화두 이걸 꽤나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선을 이렇게 좀 나누어 드리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조선 건국이 1392년이죠. 14세기 맞습니다. 근데 이 8년 남은 14세기잖아요. 그죠? 15세기 넣어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세기는 편의상 태정태세 뭐 다른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뺐습니다. 세조까지 좀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은 태조 때는 이방원을 중심으로 왕자의 난들이죠. 태종 세종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뒤에 다시 볼 거고요. 역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주도 세력입니다.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 요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이거 분리를 해뒀는데,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 요거 무슨 말이냐면 신진사대부의 학문적 기반이 성리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향이 고려 말의 성리학을 가지고 온 이후에 이재현, 그죠? 사략을 쓴 이재현이 망권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서서히 이제 나무가 자라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색이라든지 제자를 또 키우죠. 정브라더스 나오잖아요. 정몽주, 정도전. 결국은 이 정도전 쪽, 혁명파 쪽은 그대로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 성리학과 함께 다른 학문도 굉장히 포용적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몽주 쪽 그 계보는 다 어떻게 됩니까? 사림이 되죠. 이 양반들은 저는 온리 성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온리 성리학 무슨 말입니까? 경상도 말로 성리학비 몰라. 굉장히 배타적이죠. 좋고 나쁨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아무튼 태조부터 15세기는 주도를 누가 합니까? 성리학파 디아들스입니다. 제가 요걸 조금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 이분들이, 이 양반들이 뭐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그렇죠. 부국강병 하려고 그래, 부국강병. 그 다음 또 뭐 중앙집권 하려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부국강병, 나라를 잘 살게 하자. 이 당시에 나라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사가 잘 돼야지. 농본 억상 정책인데.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수량 체크 좀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날씨 체크 잘해주고. 그래야지 농민들이 대비를 좀 하지. 또 책도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직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강병은 무슨 말이죠? 군사를 빵빵하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군사를 빵빵하게 하려면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화포라든지 신기적 세계 최초의 로켓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가 정권 잡고 있으니까 무슨 나라 만들고 싶다? 보시다시피 중앙집권입니다. 그럼 중앙집권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방 구석구석, 물론 중앙의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지방 구석구석까지 관리를 파견한단 말이야. 그럼 고려시대까지 있었던 뭐 향, 부곡소 없어지잖아요. 뭐 단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각종 제도도 다 바꾸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시대화도 이겁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출발을 하시면 조선의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16세기에 가면 성종, 연산군 중종, 태정태세 문단세, 예, 성, 연, 중, 인, 명, 선 요까지 16세기 보셔도 무난합니다. 자, 보시면 성종부터 명종까지는 주요 사건들이 뭡니까? 사화입니다. 그죠? 한판 붙어. 왜 붙을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오, 갑자, 중종, 반정, 기묘사화, 을사사화. 사화시기잖아요. 사화시기. 자, 성종 때, 자, 세조 때 개유정난이 나타나서 공세운 사람들이 훈구 아닙니까? 한명에 같은 사람들. 자, 16세기 오니까 누가 정권 잡기 시작합니까? 온리성리학이 정권을 서서히 이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죠. 바로 온리성리학이 정권을 딱 잡은 건 아니지만 15세기와 16세기는 조금 사뭇 다르게 갑니다. 자, 훈구와 사림들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자, 시대 화두는 뭐 온리성리학이 정권 잡으니까 특히 조광조 같은 경우에 그죠? 향촌자치, 왕도정치 이런 것들 주장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부분들 주도 세력 좋습니다. 주도 세력 화두는 조금 이따 공부한다 치더라도 왕만이라도 시절만이라도 좀 잡으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1392년에 조선 건국합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 그죠? 이 성조 앞에 세조까지 딱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15세기 잡아주셔도 됩니다. 16세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 연, 중, 그죠? 인, 명, 그까지 딱 잡고 무슨 시기? 사화시기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나쁘지 않죠?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자, 사진을 요걸 조금 내릴게요.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작업할 때는 죄송합니다. 옆으로 조금 이 카메라 크기가 아직까지 저도 뭐 이쪽 완전 전문가가 뭐 강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주 근사한 화면을 띄워드리지는 못하는데
조만간에 제가 빨리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16세기 1592년에 여러분 16세기 맞죠? 역시 몇 년 남았습니까? 그렇죠. 8년 남은 16세기니까 17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병자호랑 같이 다 여면 17세기 됩니다. 또 하나 경신왕국 숙종 때까지 여어주셔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그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몇 년, 그건 조금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큰 틀을 지금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보시면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이렇게 가자면 17세기 여도 됩니다. 그럼 광해군 때는 선조 때는 조일전쟁 아닙니까? 자, 사화가 끝나고 뭐가 시작되죠? 그렇죠. 붕당이 시작됩니다. 동인서인 나뉘어지는 거죠. 전쟁 시기입니다. 광해군 후금와서 북인 정권 잡죠. 주도 세력입니다. 중립외교했다는 이야기죠. 자, 또 갑니다. 1636에 병자호란 인조 반정 이괄해난 같은 거 있었죠. 누가 정권 잡습니까? 북인 쫓아내고 서인 남인 공전인데도 불구하고 서인 중심이죠. 자, 전쟁의 주전 주화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렵지가 않죠. 효종 갑니다. 효종은 바로 뭡니까? 늘 북벌입니다. 어영청입니다. 자, 현종 때 남인 정권 서인 남인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바로 1680년에 경신왕국이 나타나면서 숙종, 황국 나오죠. 그죠? 근데 붕당의 변질입니다. 서인, 남인 공존을 하면서 남인들 경신왕국으로 거의 아작나죠. 노론, 소론 이 구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황국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세기 가면 영정조입니다. 영조가 또 오래 살기도 살았잖아요. 그죠? 자, 영조 때 장원세자, 사도세자죠. 그죠? 자, 노론소론 일부 남인들 특히 이렇게 해서 탕평책 시기가 옵니다. 18세기는 무슨 시기라고요, 여러분? 탕평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조 때는 남인 등용 왕권 강화적인 부분과 함께 많은 업적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19세기 1800년에 정조가 죽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19세기의 시작은 바로 뭐다? 그렇죠. 세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63년까지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조선을 쭉 뺍니다. 쭉 빼셔서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죠?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 정권을 잡아요. 부국강병 중앙집권국가 만들려고 합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세조 때 계유정난이 나타나면서 훈구가 등장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종 이후에 사화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죠. 훈구와 사림이 치고받고 싸우는 사화 시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명종 때 끝난단 말입니다. 명종 때 끝나고 사화가 끝남과 동시에 17세기가 들어갔을 때 전쟁이 빵 터진다는 거죠. 물론 8년 남은 거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조, 광해군, 그죠? 그 다음 인조, 효종, 현종 요까지를 17세기라고 묶어두고 여러분들이 쭉 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18세기는 무슨 구간이라고요? 영정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 탕평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틀을 잡고 조금 가주시면 조선을 공부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기본 강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좀 숙지를 좀 하시라고 제가 표를 조금 다시 한번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우스의 소리가 좀 나죠. 그죠? 마우스도 바꿀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뭐 일을 좀 보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들으니까 이 똑똑 소리가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선 마우스 좀 괜찮은 걸로 제가 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훈구와 살인 비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타이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훈구 세력 뭐라고?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 살인은 뭐? 온리 성리학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배경 한양 정치적 실권 대지주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은 영남 기호 사족 중소지주 정도가 됩니다. 출신 지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향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집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앙집권 부국강병. 그 다음에 향촌 자치 왕도 정치. 그쵸? 그 다음에 과학은 기술학 중시하고 말 그대로 디아들스니까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 온리니까 타전교 집비 몰라 성리학비 몰라.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역사의식 자주적 주체적 당군 요소. 그러니까 나름
주체적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사, 고려국사, 고려사전료, 삼국사전료, 그죠? 동국통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온리성리학이 정권을 딱 잡으면서부터 뭐 제대로 이제 뭐 의식을 가지고는 책이 별로 없어요. 뭐만 나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만 소중화, 퇴계 선생이 기자조선 그죠? 기자실기 이런 거 써준단 말이죠. 자 조금 차이가 이제 나죠, 그죠? 학풍 관학파면서 사장입니다. 글짓기 한다, 논술 한다. 자꾸 쓰고 보고 읽고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작품 나온다니까. 그런데 온리성령, 경합, 공자와 맹자 늘 암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학문을 물론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사장과 비교했을 때 그죠? 이러한 학습의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학습의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 소위 말하는 작품이라고 해도 되겠죠. 책들이라고 해도 될 텐데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학습법도 말씀드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공부할 때는 보고 쓰고 중얼중얼 하면서 어떻게 사료 분석하면서 내 거 만들어야 돼. 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경악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그라미 치고 외우는 거야. 특히 뭐 눈으로 망한단 말이야.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게 증명된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신 이 훈구와 사림의 비교는 공부의 기본이니 이걸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고 외우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면지나 노트에 쓰고 체크하고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사림의 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림의 정치적인 성장 아마 이거 같아요. 성종이 왕위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감당이 안 돼. 한명희 같은 경우는 엄청나잖아요. 뭐 딸 둘이를 왕한테 시집다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왕이 그죠? 어린 나이에 올랐잖아. 그래서 왕이 뭘 하려고 하는데 신하가 뭐 말도 못하게 해. 신하 입장에서는 저 쫓겨난 게 왕이 올라왔고 말이야. 우리가 감히 누군데. 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쥐고 있단 말이야. 이때 성종이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 있던 온리성리학들을 중앙으로 땡겨 올려. 왜? 훈구 까야 될 거 아니야. 성종이 잘못 가면 왕 날라간다니까요. 조선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사대부의 나라인데. 그래서 성종이 이 온리성리학 사림들 어떤 직함을 줍니까? 삼사에다가 배속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 3사 특히 사헌부 관원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겁니까? 관리 비리감찰 아닙니까? 사관원은 신하고 왕하고 같이 있는데도 막 까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홍문관은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어드바이스 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종이 이렇게 앉아있어. 오른쪽에 훈구야. 그죠? 왼쪽에 이제 사림입니다. 사림 쪽에서 이런 이야기 할까 아닙니까? 왕이 조례를 열면 전하 어느 지방 어디에서 상소가 올라왔는데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감사 아니면 뭐 수령 나쁜 짓 겁난단 말이에요. 이 가만히 놔둬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사람이 또 이야기하지. 어느 고을에 말이에요. 누가 있는데 똑같이 해가지고 한 대여명 이상을 막 씹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나쁜 짓 했던 놈도 우두머리가 누구야? 훈구야 지금. 자기 쪽 라인이란 말이야. 그죠? 계속 씹어. 그러면 훈구는 얼굴 벌개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그죠? 뭐 모함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성종은 뒤에 앉아 키키 웃고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성종이 그 사림들한테 단톡방 전부 초대해가지고 야 오늘 뭐 어떻더나 하니까 막 훈구 저것 얼굴 벌개가지고 전화 끝장났다면서. 그렇잖아요. 내일도 전화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 막 저 나쁜 짓 해가지고 저 상소문이 이제 올라온 놈들 우리 지금 근정정 뒷마당에 그 10바퀴 하면 1번부터 10바퀴 지금 된단 말이야. 앞에서부터 하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림들이 성종한테 이야기할 거잖아. 우리만 믿고 있으라고 전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자 이렇게 갑니다.
훈구는 어떻습니까? 미치고 환장하지. 지금 나쁜 짓 한 거는 있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거 아닙니까? 성종의 훈구 견제, 그죠? 정계 진출하고 특히 중심인물 누굽니까? 김종직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심화 공부하면 여러분들 족보 조금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족보라는 건 안향, 이재현, 이색, 정몽주, 김숙자, 김종직,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조광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김굉필도 있을 테고요. 조광조 다음에 동인서인 해가지고 나눠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할 겁니다. 일단 어쨌든 김용직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살인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랑과 3사의 언관직 차지한다. 언론을 주도하는 게 언관직 아닙니까? 사헌부, 사, 간원, 홍문관. 맞습니다. 제 말 막 흔들었을 거 아닙니까? 훈구세력 비판합니다. 그죠? 자, 그래도 훈구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단 말이야. 권력을 얼마큼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사화에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참 신사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요. 안 좋게 이야기하면 구라를 쳐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닌 걸 막 엮어서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명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과 조선시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15세기는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 부국강명 중앙집권국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16세기는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까? 네, 사화시기라고 봐줘도 무관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연산구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 무오사와 조의제문, 김종직, 김일손. 자, 이것도 지금 심화과정 가면 예컨대 김종직이 출장 갔다가 오다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내가 예전에 초나라 뭐 의제부 어쩌고저쩌고 스토리를 막 깔면서 조의제문이라는 건 이제 김일손이 사초에 이 사초를 써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조의제문은 뒤에 여러분 교재도 있습니다만 조의제문이 아니라 조의제문은 초나라 때 의제였던 당시 왕의 삼촌이 황후거든. 황후가 조카 죽이 왕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방한테 패해가지고 이제 한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놈이 쪼로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니까 이거는 세조를 까는 거거든. 가만히 보면 세조가 조카 죽이고 왕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산군한테 가서 딱 한마디 한단 말이지. 누가? 분구가 뭐라고?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저것들이 전하 할아버지 욕하고 나쁜 놈이라 하던데 이란단 말이야. 그래서 성종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무슨 소리고 물어보니까 여차 해가지고 저것들이 세조를 항우에 비교했다. 그 다음에 의제를 단종에 비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죠? 연산군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런 고연 것들 당장 국문을 열면서 다 잡아들여라. 그게 뭡니까? 조의제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사화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폐비윤시니까 훈구와 사림이 같이 다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아주 이것도 인기 있었던 영화였는데 그 관상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관상 영화 첫 번째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한명회가 늙어서 자기 집에 가서 첫 장면이 그겁니다. 막 이 누가 죽이러 온다 그러고 막 영감이 과음 지르면서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막 말리고 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한명회가 뭐라냐면 예전에 아주 용한 관상쟁이한테 들었는데 내 목이 떨어질 팔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옆에 있는 그 식솔이 뭐라냐면 이 대명천지에 누가 대감님을 해를 끼치겠습니까? 이란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당신은 목이 잘릴 팔자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명이가 호주 놀래거든. 이때 폐비윤시 사건 갑자사회 해가지고 부관 참시당합니다. 관에서 나와서 목 잘라버립니다. 뭐 그런 영화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산군의 폭정 때문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이것도 이런 스토리입니다. 중종 반정.
중종이 막 내가 칼 자르고 나를 따라라 연산군을 쫓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 연산군이 너무 폭정을 하니까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올린 세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양반이 또 훈구가 된다는 이야기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종이 핫바지를 하더라도 아 이건 너무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역시 어떻게 한다. 살인들 땡겨 올리면 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땡겨 올려? 온리성리학으로 똘똘 뭉친 누구? 조광조를 땡겨 올립니다. 이렇게 아시죠? 조광조가 급진 개혁가 아닙니까? 너무 급진으로 가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생겼는데 아무튼 여기에 혈량과 경영 강화, 소격서 폐지, 향약 보급 즉 여시향약, 소학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예컨대 뭐 수미법 주장 이런 거, 위훈 삭제, 자 이런 것들을 막 주장을 하면서 정말 개혁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확 걸어준단 말이야. 중종 뒤에서 박수 치지. 아 우리 조 선생 잘한단 말이야. 속이 시원하단 말이야. 그런데 훈군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근데 또 결정탄이 뭐였냐면 혈량과라는 게 굉장히 훈구들 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과거제를 실시한 조선에서 왜 그러냐면 혈량과는 무시험 전형에서 천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컨대 A라는 파가 있고 B라는 파가 있으면 그죠? 누구누구 제자인데 과거 시험 올라가지고 이런 벼슬을 밟고 소위 말한 청료직을 거치면서 이렇게 그룹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싹 무시하고 천거만 가지고 해버리면 위훈 삭제 거짓으로 공받은 사람 뭐 다시 내놔라 좋다 그거야. 개혁하는 거 아 좋다 그거야. 요가는까지 참겠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제 무시하고 천거해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버린다. 권력을 가진다. 이거는 용서 못한단 말이야. 부글부글 끓고 있어.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야. 이때 조광조가 너무나 바른 사나이고 예, 너무나 온리성리하게 되놓으니까 왕 옆에 딱 앉아가지고 전하 아 어저께 이래 공부 좀 해야 하는데 왜 이래 공부를 안 합니까? 또 밤에 적당하게 후궁 쳐서 들어가라는데 왜 맨날 그 댕기는데 또 술 좀 먹지 말고 일찍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운동도 하고 좀 바른 생활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잔소리 겁나 하거든. 중종이 개혁해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짜증난단 말이야. 옆에 붙어가지고 막 오만 소리 잔소리 다 하거든. 그때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그때 훈구가 중종 마음을 읽었어. 아 여기 명분 하나만 더 만들면 저 조광조전 날아가겠단 말이야.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물론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만 주, 초, 위, 왕 아닙니까? 조씨가 왕 된다. 한자로 붙이면 주하고 초하고 한자로 붙이면 조씨잖아요. 이걸 딱 들이밀어 가지고 어떻게 조광조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한 발 잘 빼줘. 뭐 정치가 원래 이런 겁니다. 역사에서. 영원한 편이 있습니까?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묘사화가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어저께 오프라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오사와 갑자사와 무오사와 막 내용 적고 갑자사와 내용 적고 기묘사와 내용 적고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나중에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16세기 왕 좀 잡고요. 어느 왕 때 무슨 사와 어느 왕 때 무슨 사와 어느 왕 때 무슨 사와 이거 먼저 한번 정확하게 외워두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그럼 예컨대 무오사와 하면 김종직, 김일손, 조의제문 이 정도 아닙니까? 갑자사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중종 때 조광조 그죠? 무슨 사와 기묘사와 나머지 조광조 업적 여러분 다 외워주셔야지. 이 오롯이 여러분 몫이잖아요. 그죠? 또 잡고 나서 가지치기해서 기묘사와 을사사와 나오겠죠. 그러면 대윤, 소윤 이렇게 해가지고 을사사. 그래서 지금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왕 때 어느 사와 순서만 하셔도 무관합니다. 조금 공부를 더 하셔서 내용까지 숙지를 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걸 항상 순서대로 가시는 겁니다. 제가 뭐 어저께도 강의를 할 때 삼국시대 왕들조차도
어느 왕 업적, 어느 왕 업적, 어느 왕 업적 이걸 다 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머리 섞여서 안 돼. 머리가 아파서. 우선 시대별로 세기별로 왕을 먼저 하나씩 잡아가지고 튼튼하게 기초를 다져놓고 그따가 여러분 어떻게 가지치기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실천을 못할 뿐입니다. 안전사고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본을 안 지켜서 그렇다니까. 물론 사고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게 안 되어 있으면 위에서 아무리 별짓 다 해봐야 팍상 내려앉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래서 기본 강의를 이제 잡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거 뒤에 뭐 지금 조광조 현량과 아니 모르시면 어때요? 문제 못 풀리면 문제 안 풀면 어때? 못 풀면 어때? 어느 시대 때 어느 사화에서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빨리 캐치를 하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 공부를 하실 때 가지치기 하시면 되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을사사화는 명종이고 외척 간 권력 다툼이었다. 대윤, 소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명종 앞에 인종이거든요. 인종 외삼촌하고 명종 외삼촌하고 치고받고 막 싸워. 권력 서로 잡으려고. 위에가 대윤이고 밑에가 소윤이야. 이게 무슨 사화? 을사사화. 이 정도만 아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을사사화 끝나고 이제 사림이 집권을 하거든요. 사림은 오뚜기 같이 늘 엎어졌다가 왜 일어났을까? 서원과 향약 때문이다. 서원 뭐 하는 데인 줄 알죠? 뒤에 가면 상세히 합니다. 선현 제사 지내는 데죠. 공자맹자. 그래서 뭐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소수 서원 이런 건 뒤에서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어느 순간 사림들의 아지트가 된다. 향약은 좋은 의미에서 그죠? 향촌자치라든지 조광조가 여시향약을 가지고 향약하면 여러분들이 나쁜 이미지는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살인과 향약을 같이 이야기할 때는 향약은 향촌에서 농민들이 지켜야 될 뭐 강제적 약속입니다. 안 지키면 잡혀가서 사족들한테 거적대기를 똘똘 말아갖고 겁나게 맞습니다. 향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권력의 기반이 되고요. 선조 때부터 전국 주도한다. 즉 사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림의 시대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붕당이 나오거든요. 척신정치, 잔재, 청산갈등, 그 다음에 신진, 기성 이렇게 나뉘는데 이것도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복잡거든요. 아무튼 사화가 끝나고 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17세기. 잠깐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 아까 훈구 세력하고 사림 세력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더 가야 되는구나. 지금 요 사화가, 그러니까 앞에 요 난들이 있고, 지금 우리 한참 이야기했거든. 사화잖아요. 그죠? 훈구 사림이 막 싸우거든. 온리성 이야기, 막 정권을 이야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자, 잠깐 다시 올려볼게요. 향촌자치, 왕도정치, 이런 거 하면서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뭐 오뚜기 같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다음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좀 이따 그 다음 단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화가 끝나고 붕당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동인서인. 교재에는 간단하게 어떻게 되냐면 2조 전랑의 임명권 때문에 이렇게 일단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김효원, 심의겸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김의겸 쪽은 뭐 동인이고 따르는 사람, 심의겸 쪽은 서인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본 강의니까 뭘만 알면 된다. 사화가 끝나고 나서 2조 전랑의 임명권 때문에 2조 전랑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지금 기본 강의 2조 전랑이 뭔가 막 파고들고 하면 여러분 흐름이 다 깨져. 사화가 끝나고 나서 선조가 왕이 올라가고 조일전쟁이 터지는 17세기가 들어갈 때 사화가 끝나고 이제 뭐 붕당이 시작된다. 이조 전랑의 인명권 때문에 어떻게 나뉘었다? 동인과 서인. 한 두 가지만 여러분 조금 기억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동인은 영남학파, 서인은 기호학파. 기호는 저 위에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쪽 위에 서울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인은 아까 사람 이름 누가 나왔습니까? 김효원 무슨 학파?
영남학파. 서인은 아까 누구죠? 심의겸 무슨 학파? 기호학파. 요렇게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잡거든요. 나중에 이걸 우리가 뭐 동인 같은 경우를 뭐 신진살입니다. 서인을 기성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 기본적인 뼈대를 잡고 가지치기 할 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에 다시 가면 이겁니다. 붕당은 척신정치, 잔재, 청산갈등. 그러니까 이조 전략 인명권 때문에 김효원하고 심의겸하고 감정싸움이 좀 생겨. 그래서 김효원 쪽은 동인, 심의겸 쪽은 서인. 동인은 아까 제가 잠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신진사림이라고 했거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척신정치, 과거에 이 그 대윤 소윤 여기에 막 엮여가지고 나쁜 짓 했던 놈들 싹 정리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신진사림 동인이고,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막 또 새롭게 하면 되지 요렇게 외쳤던 사람이 기성사림이었던 서인입니다. 요렇게만 일단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진사림, 기성사림 교재 보시면 아마도 이 신진사림에 보면 이황이라든지 남명조식선생, 정여립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율곡, 이성은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포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가 한산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 유성룡 선생이 여기 있거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쪽 라인이고 권율 장군하고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은 이제 유성룡 서희 그 유성룡 그 선생 밑에 보면 그 신립하고 원균 이런 사람이 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제가 이제 조일전쟁 이야기할 때 상세하게 또 재밌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슨 이야기 했나요, 여러분? 그렇죠? 조선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조선 건국 1392년 뭐 15세기 갑니다. 누가 정권 잡나요?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야. 뭐 하자는데? 부국, 강병, 그죠? 중앙, 집권. 자, 그 다음에 성종 이후부터 16세기 들어갑니다. 그죠? 성종부터 어디까지? 명종까지. 무슨 시기인데? 둘이 싸웁니다. 사화시기입니다. 그죠? 훈구와 사림이 싸웁니다. 사림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온리성리학의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향촌자치 왕도정치 이런 거 주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조일전쟁까지의 틀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 집권 세력과 중요한 이슈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조선 공부할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조선을 건국한 세력, 그죠? 즉 여러분 잘 알고 계셨던 혁명파, 온건파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 그죠? 혁명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성리학 플러스 디 아더스, 그죠? 어떤 나라 만들고 싶어해? 부국강병이야, 중앙집권이야. 공부 어떻게 한다고? 사장입니다. 자주적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다른 학문에 굉장히 포용적이죠. 반면에 온리성리학은 집이 몰라 배타적이야. 어떤 정치 하자고요? 향촌자치 왕도 정치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자고요? 공부 어떻게 하는데? 경악합니다. 그래서 작품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순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르게 가셔도 됩니다.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와 온리 성리학을 먼저 비교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잡아 넣은 다음에, 그죠?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 1392년부터 해서 제가 아까 조선의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렸으니 그걸 바탕으로 15세기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15세기는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16세기는 어떻습니까? 이 둘이서 싸우잖아, 그죠? 누구의 시대가 도래한다고요? 온리 성리학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럼 이 양반들을 16세기로 갖다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17세기 가면 이제 1592년이 뭡니까? 16세기지만 8년 남은 16세기야. 그럼 몇 세기로 가면 됩니까? 17세기 선조. 이제 어느 집권 세력이 누가 나옵니까? 동인과 서인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사건은 전쟁 아닙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나씩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눈 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형태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또 조선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이야기를 해주니, 앞서서 제가 도표들도 제 채널에 도표 강의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속도도 좀 좋았고, 나름 조금 수월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표를 좀 바탕으로 해서 조선이 어떤 나라다, 그 다음에 조선은 세기별로 집권 세력에는 어떤 형태가 있더라 라는 것만 아시고 공부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 글쎄요, 제가 이 제 강의를 듣고 학원을 가라 마라 뭐 이것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건방지게 그런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 교과서라든지 기본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이 채널에 올리는 기본 강의 있잖아요. 그죠? 요거 좀 잘 숙지를 곧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걸 숙지를 다 하시고, 물론 앞에 연표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하시고, 제 심화 강의 문제풀이 강의가 있거든요. 이거 하고 그거 조금 믹싱해 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숙지 잘 하시고 하시면, 제 강의에 또 뭐 있습니까? 문제풀이도 있거든요. 저는 단순한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유형 분석을 여러분들 해드리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나올 건가. 요렇게만 매칭돼서 한 6개월 정도만 저하고 호흡을 좀 맞춰서 여러분 잘 해보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다소 건방지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아무튼 자, 벌써 시간이 1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뜻깊게 요즘 또 어린이들하고 역사 스토리텔링도 하고 빗살무늬 토기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하루를 보냈는데, 여튼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하니 공시생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고, 특히 우리 울산 진공무원 학원에 계신 우리 공시생들 항상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오프라인 강의와 함께 이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들으시면서 언제나 기본을 지키면서 발품 달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 한잔 마시고 조금 컨디션 조절을 하고 음악도 좀 듣고, 제 뒤에 항상 제 오디오 말씀을 드리죠. 이거 좀 듣고 강의를 하나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